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이거 하도 참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죠. 안 먹고 또 안 싸도 죽어요. 그러면 먹잖아요. 먹어요. 먹은 건데 먹은 것이 내 몸 곳곳으로 안 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싸요. 그때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이제 소화를 시켜갖고 영양분을 바꾸겠죠. 그걸 내 몸 곳곳에 전달하는 게 뭐예요? 피죠. 피. 근데 피가 그냥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야. 피는 반드시 어디를 타고 다녀요? 혈관을 타고 다녀요. 혈관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관이 나빠지면 혈액이 흐르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안 먹어서 죽는 거나 막혀서 죽는 거나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있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혈액이 혈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혈액순환이라고 해요. 그게 잘 돼야 우리가 뭘 먹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하는데 장애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할까?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 잘 보면 1등이 뭐예요? 암이더라. 암하고 심혈관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잘 피하면 죽더라도 그렇게 아프게는 안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혈액, 피.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같이 와요. 왜냐면 혈관하고 림프관이 붙어 있거든요. 같이 와요. 근데 저 위에 있는 거하고 혈액순환 장애하고 뭐 관계가 있냐? 그런데 심혈관 질환하고 혈액순환 장애는 분명히 관계가 있지. 왜냐하면 심혈관은 심장 혈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가. 근데 림프순환 장애는 저건 면역질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건 면역질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심장 질환이고 중풍.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암하고 침. 그러면 지금 이 두 개가 사실은 잘 보면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냐 하면은 물론 안 먹어서 죽겠지. 안 먹어서 죽지만 원인이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자살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 때문에 원인 때문에 죽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피하면 잘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요. 들지? 이 두 개만 잘 피하면 물론 잘 먹어야 돼. 먹어야 혈액순환을 해도 의미가 있지. 예? 자, 그래요. 먹는 건 우리가 제대로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이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 있는데
잘 보면 정말로 복잡하게 있죠. 복잡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면 이 세 개의 관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찍어봐. 신장. 신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이 있어요. 바로 동맥이.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맥 손상이 주요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동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동맥 위에 뭐가 있냐면 정맥이 있고 정맥 위에 뭐가 있냐면 림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러주면 어디가 눌리냐면 사실은 혈관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림프가 눌려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맥이 눌리는 거예요. 주사기 이렇게 찌르면 어디가 먼저 찔리겠어요? 그래요. 혈관을 찾을 수 있어요. 림프관 피해서 우리가 혈관을 찾아요. 그래서 혈관 주사를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 주사는 동맥에는 못 놔요. 워낙에 숨어가지고. 왜 숨어있겠어요? 중요하니까. 거기는 손상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동맥 손상이다. 동맥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래. 위에 것은 뭐냐면 정상 피가 잘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밑에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순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순환 장애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고 위에는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혈액순환 장애가 우리가 이제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상하게 한 60년, 50년 때부터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그 전에는 40년 동안 열심히 써가지고 50년대에 나빠진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 왜 있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기름기 뭐 있는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더 심했어요. 젊었을 때 운동도 안 하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면 그때 망가졌어야지. 근데 왜 지금 망가져? 지금은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조심조심 짤씩 먹고 있는데 왜 지금 망가져?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돼.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먹고 뭘 하더라도 혈관을 막히지 않게 보호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있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말이 돼. 네? 그러면 말이 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젊었을 때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었어. 네? 적어도 40살, 50살까지는 있었다라는 거야. 뭔가. 그래서 그게 막아주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서 뭐가 없어졌다? 그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무슨 눈치를 채면 그래. 그러면 저걸 부족한 데를 보충해주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보충해주면 되잖아. 다 쉬운 문제예요. 보충해주면 돼요. 이거 과학자들도 알아요. 우리도 이렇게 눈치채는데 과학자들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저걸 찾아야지. 응? 저걸 찾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하고 동맥혈관이라고 했죠. 동맥혈관을 뜯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었는가, 보호하는 물질이 뭐가 있는가 해보고 나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여기에 산화질소가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이래서 산화질소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질소는 왜 발견됐을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정리를 여러분들 못하거든. 왜 발견됐어요? 왜 발견됐어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로 발견된 거예요. 네?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로. 그러니까 누가 산화질소가 뭐냐 물어보면 100% 맞는 답이 있어요. 무슨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관을 보호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을 최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최상이 언제요? 20대, 30대, 10대 그때 상태로 옮겨오는 거예요. 네? 그때 나와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제 누가 산화질소 물어보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걸 발견하면 상을 줘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상을 우리가 주는데 조건이 있어. 이게 중요하면서도 뭐냐면 인류의 건강에 기여를 해야 돼.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유명한 상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노벨상이 있어.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노벨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쭉 있는데 의학상은 뭐예요? 의학상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산화질소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겠어? 안 주지. 근데 노벨상을 받았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앞에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산화질소는 왜 발견됐어요? 뭐예요? 금방 했는데 금방 다 까먹네. 혈관 보호. 그렇지.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니까. 자, 그렇지만 잘 찾아보니까 산화질소 그 자체로는 약으로 쓸 수가 없다더라. 야, 이러면 어떻게냐? 그렇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산화질소 그 자체는 약으로 못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산화질소는 막 기체야. 그걸 어떻게 약으로 써? 금방 없어진대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내가 먹는 산화질소는 뭐지?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결국 많이 들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데. 그러나 내 몸으로 들어가서 이걸 만들면 돼. 네? 만드는 걸 찾으면 돼요. 만드는 걸. 이제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먹으면 산화질소를 바꾸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공부해야 돼. 전구체라고 하고 하나는 대사체라고 부른다. 네? 사실은 초기에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전구체를 먹으면 산화질소가 내 몸에 나오는가 대사체를 먹으면 나오는가 연구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어요. 뭐가 성공하고 뭐가 실패했을까? 그 대사체가 성공, 전구체가 실패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건 뭐야? 대사체라고 안 불러도 되고 산화질소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먹자마자 들어가서 바로 뭘로 바뀌니까 산화질소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난 산화질소 먹어. 그 말은 그 무슨 말하고 같다? 나는 대사체를 먹는 거하고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연구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전구체는 우리 몸에서 그냥 만들어요. 근데 이 공장이 고장이 나는 거야. 근데 대사체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대사체 같은 경우는 먹어서도 보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사체가 진짜로 중요하냐? 대사체는 진짜 중요할까? 자, 내 몸에서 애노가 만들어지는 것을 쭉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노가 만들어져 갖고 애노가 만들어져야 애노가 사용이 되겠지. 그죠?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야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이 두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과정이. 하나는 전구체하고 대사체. 그러면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게 많은가 보면 됩니다. 그죠? 많은. 그럼 세봐요. 어떤 게 많아요? 전구체는 하나밖에 없어. 응? 근데 전체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대사체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은 사실은 전구체보다 대사체로 산화질소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NO는 사실은 무슨 양이다? 전구체의 양이다. 예? 전구체의 양. 그러니까 내 몸에 전구체가 떨어지면 결국 뭐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산화질소가 떨어졌다. 어? 이게 이제 앞에서 산화질소가 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산화질소가 계속 물어봐야지. 그래야 입에 다 달고 이제 중간고사 보면 만점 맞지. 왜 발견됐다고 했어? 혈관을 나가요. 밑에. 혈액순환 장애를 많이.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혈관 손상이 이때 혈관 손상은 동맥혈관이에요. 그죠? 동맥이 손상된다고 그랬어요. 동맥을 손상시킨 건 뭘까? 뭐가 동맥을 손상시켜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먹는 것과 관계 있어요. 우리가 쓰리고라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얘네들이 뭘 하냐면 혈관 부셔. 근데 얘네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뇨가 있어. 조금 있으면 뭐 또 같이 오냐면 고혈압도 와. 당뇨가 있으면 또 고지혈증 같이 와요. 사실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서로 같이 와. 근데 이렇게 같이 오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같이 온다. 그런데 얘네들의 원인은 뭘까? 왜 생기는 걸까? 자, 얘네들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여러분 안 보입니다. 기계로 측정해야 돼. 기계로 측정. 근데 내가 대사성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 원인이야. 복부 비만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O는 사실 NO가 이걸 얘네들을 막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NO가 있을 때는 얘네들로부터 이걸 막고 있었어요. 손상을. 그러면 NO는 얘네나 얘네 또는 얘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있다. NO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복부 비만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 있어야만 돼요. 왜? 그걸 막아야만 뭐랍니까? 그걸 막아야만 동맥을 보호하니까. 네, 그렇죠. 내 말이 맞냐? 진짜냐?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면 돼봐. 사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해보냐면 쥐를 갖고 해봐요. 쥐를 어떻게 했냐? 쥐한테 못 먹게 하는 거야. 아까 먹어서 우리가 대사체를 먹어가지고 보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못 먹게 해요. 근데 얘가 수명이 얼마 되면 한 2년 돼. 2년 되는 것을 쥐한테 대사체를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 보면 못 먹게 하면 체내 대사체가 확 줄어버려요. 안 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복부 비만이 그냥 생겨. 그러면서 뭐가 돼요?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겨.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수명이 관절로 다 죽어. 다 아파가지고 죽어. 그러면 여기 이 실험은 우리가 다 떠나서 안 먹으면 빨리 죽는구나. 근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안 먹으면 아파서 죽는구나. 아니 그냥 빨리 죽는 건 괜찮아. 빨리 죽는 거 같아. 그랬는데 우리가 싫은 건 뭐예요? 아파서 죽는 거야.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렇게는 죽지 말게. 아파서는 죽지 말게. 근데 이건 아파서 죽는 거야.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 산화지수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산화지수라고 하는 건데 얘는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려. 얘를 바로 만드는 것은 뭐다? 대사체다. 응? 대사체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걸 해주는 거야. 잘, 응?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을 막아야 돼. 네? 네, 막아야 돼. 네, 저렇게 돼요. 자, 얘가 없어지면 이게 이제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언제? 40, 50대쯤에 이게 없어지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혈관을 다 부셔. 부시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되게 되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같이 나와요. 왜? 왜냐면 얘네들은 연결돼 있거든.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림프가 뭐 안 돌아가.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뭐 반드시 뭐가 온다? 림프순환. 그럼 림프순환 장애는 왜 뭐가 문제인데? 사실은 림프관이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냐면 노폐물을 제거해 얘가. 또 뭘 제거하냐? 노폐물이 오면은 그 노폐물이 나쁜 건지 아닌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림프 전환에 감시원이 있어. 면역이 있어. 면역기가. 그래서 이상한 거 들어오면 감시해가지고 이거 암세포네? 어디 암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잡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거야.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 좀 한번 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어떻게 돼요? 면역 기능과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기능이 감소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얘 역할은 뭐? 이 혈관의 역할은 영양분 공급하는 거예요. 네?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포들이 먹고 싸고 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다 얘가 쫙 잡아다가 여기에서 검사를 해봐요. 나쁜 거 있는 겁니까? 면역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하면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장으로 다 통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장치죠. 근데 혈액 흐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펌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저걸 빨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이거 빨리 이렇게. 노폐물 같은 거 빨리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네? 즉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되면 림프순환 장애는 자동으로 개선됩니다. 여러분들이 림프관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내가 암과 림프관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근데 하나는 가능해. 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림프관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환 중에 암 말고 그 다음 것이 뭐냐면 뇌에 있어요. 치매가 치매.
근데 이 뇌는 노폐물을 진짜 열심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뇌는 아주 특별합니다. 뇌는 뭐냐면 혈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다? 림프관이 있어. 바로 옆에. 왜 그러냐면 뇌에 쌓이는 물질을 바로 빼줘야 돼. 바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응? 그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제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쌓여요. 이게 쌓여가지고 이 신경세포들을 다 죽여.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다? 심해. 알짜이머 치매라.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실험을 해봐.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뇌 안에 있는 뇌수액이에요. 예? 이게 빨리 교환이 돼야 돼. 빨간색이. 근데 이제 좀 젊은 마우스하고 좀 나이 든 마우스 2년 사니까 한 1년 더 사는 거야.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지. 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게 그 혈의 그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혈의 그림이 안 생기면 뭐가 안 생긴다는 거야? 노폐물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한다. 응? 근데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지. 응? 산화지수를 주면 일조리가 막 빨리 막 흘러가는 거야. 응? 그래서 앞에서도 좀 나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N을 먹으니까 그게 개선된 이유는 간단해요. 뇌에 노폐물을 어떻게 싹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칠 수 있었고 쉽게 오는 거예요. 정리해봐. 이 중요한 거 정리해 봅시다. 자, 내 몸에 에너 대사체가 충분히 많으면 에너가 많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이게 안 일어나.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게 한 개라도 나왔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부족하다는 걸 해야 돼. 응? 자, 그리고 얘가 좋아지면 누가 좋아진다? 얘가 좋아져. 얘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고 아침에 일어나기 잘해요. 일단 피로는 왜 생겨요? 노폐물 때문에 생겨. 여기 오신 분 중에 그거 다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 내가 뭐 홍삼이네 뭐네 이렇게 먹어봐가지고 아침에 이거 좀 다르네 그렇게 느껴보는 거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먹어보면 사흘만 먹어보면 아침에는 아침 좀 다르네 당장에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림프순환 때문에 이게 먼저 이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얘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럼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일단 못해. 그래도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나와. 분명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이 생기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람이 이거 아니면 이걸로 죽잖아. 그럼 원인이 뭐야? 원인 찾았네. 원인 금방 찾았네. 자, 원인 찾았네. 우리가요. 근데 저게 애노가 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나이를 꼭 먹어야 줘. 근데 나이가 병이에요? 만약에 나이가 병이면 재밌어야 돼요. 여기서 나이가 병이면 50살이면 처음부터 똑같이 생겨야 돼요. 똑같은 질병이 나와야 돼요. 응?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나이는 그 숫자지 나이가 아니라는 그 병이 아니라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뭔가 빠져나가갖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잘 생각해요. 노화는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빠져나가면은 채워 넣으면 돼. 그죠? 빠져나가면서 채워 넣으면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줄어드는 게 있어. 저때 줄어드는 게 있어요. 뭐가 줄어들어요? 산화수소가 줄어.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줄어드는 것은 채워줄 수 있다. 그래요.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채워 넣으면 되냐? 우선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꿉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요. 근데 얼마를 먹어야 되냐? 꼭 이거 물어보더라고. 얼마를 먹냐? 밥보다 많이 먹으면 돼. 그게 되는 거야? 또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장이 있어요. 장에서 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장이 틀려. 장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얇게 농축을 하는 거야. 농축을 하고 여기서 뭘 뽑아? 장내 박테리아를 뽑아가지고 발효를 해. 그러면은 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만한 양이 요만해지겠지. 좀 기술이야. 조금 있으면 이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 곧 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발효 에노 대사체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안전한 먹거리에서 미생물 발효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흡수를 좋게 해줘요. 산화제도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흡수를 좋게 해가지고 또 위험 물질이 내 몸을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게 지금 산화지수를 드시고 있죠. 사실은 대자체를 먹고 있는 거예요.